잘 될수록 가전 경기에는 거의 파탄장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도 구독 경제 기회를 계속 제가 사실 구독 경제 첫 저자이기도 하고 구독 경제 전도사인데 제가 이런 안 좋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하냐 하는데 사실 다 명함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명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어두운 면도 누군가 이야기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그래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 정리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구독 그렇죠. 서비스 하고 있는 분들이 뭐 물론 이제 우유 같은 거라는 건 계속 먹어야겠습니다. OTT도 종류가 많고 좀 어떻게 이걸 가름하면 타요? 저도 사실 보면은 안 쓰는데 구독료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네요. 왜냐면 이게 구독료가 보통 몇천 원에서 만 원은 잘 안 나와요. 만 중반까지 1,900원, 4,990원 뭐 이런 식이니까 해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반년 또는 분기별로 한 번씩 내가 어떤 구독 서비스 쓰는지 보고 중복되는 걸 쓰면 해지하는 게 좋고 내가 3개월, 6개월 잘 안 썼으면 사실 앞으로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해지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빈도를 바라보는 또 그리고 이제 합법적으로 계정 공유가 가능한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정 공유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불법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합법적으로 계정 공유가 가능한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걸 주변에 식구들이 쓰고 있다 그러면 같이 쓰는 건 가능하니까 그럼 같이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정말 유익하게 들었습니다. 7655님이 너무 재밌네요. 서아리님과 신세계님 이야기 참 유익하게 너무 좋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구독경제전략연구센터의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 한번 정리해 보시죠.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주택 매물과 침수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새벽 경북 영주에서 주택이 산사태로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14개월 아기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전달보다 증가하며 3개월 만에 이른바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경기가 본격적으로 되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증가세가 소폭에 그쳤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결국 법정 기한을 넘겼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 쉽도록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이 종료돼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율이 다시 5%로 올라갑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개선과 법규 개정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소중하게 저희가 모아서 답하고 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박지현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질문 들어가기 전에 네. 올라온 전철호님의 질문부터 제가 답하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보험도 일종의 구독이라고 봐야 하나요? 조금 전에 전호겸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해지를 내가 언제든지 위약금 없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험은 해지하면 페널티가 좀 붙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보험은 구독 경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네요. 자, 박지현 리포터가 뭐 질문 들어볼까요? 네, 어제 경제상식 퀴즈로 내드렸던 파킹 통장 많은 청취자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 1198번님 파킹 통장은 모든 은행에서 취급하나요?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파킹 통장 사실 거의 모든 은행에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파킹 통장이 고유명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 범용적인 용어이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수시 입출금 시 언제든지 내가 돈을 넣다 뺐다. 그래서 차를 주차했다가 내 맘대로 뺄 수 있듯이 정기 예금이 아니라 계약 기간 예금이 아니라 수시 입출금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약간의 이자율이 조금 더 높은 걸 파킹 통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은행, 저축은행, 뭐 증권사 상품들 거기다 다 두루두루 포함이 되어 있다. 다만 요즘에 수신을 더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돈을 더 모아서 그 돈으로 대출을 더 많이 내주려고 영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저축은행이나 인터넷 은행이 더 활발하게 파킹 통장을 마케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9731번님도 그 은행의 파킹
통장 그리고 증권사의 파킹 통장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인 CMA 두 가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CMA는 대부분 증권사 상품으로 알고 계시죠? 네. 대표적으로 CMA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증권사가 없기 때문에. 다만 종금, 종합금융이라고 달려있는 회사 거는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저축은행 파킹 통장은 당연히 예금자 보호가 되고요. 네. 월 복리형 상품이 대부분 그러니까 이자가 붙은 걸 그 다음 달에 거기에다 또 이자를 붙여줄 건데 CMA 같은 경우에는 1복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전날 붙은 이자에도 그 다음날 이자가 하루하루 쌓이는 거여서 물론 이제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만 네. 조금씩 복리가 쌓여가는 속도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게 저축은행이나 인터넷은행의 파킹 통장 처음에는 금리가 한 3%, 많은 데는 5%까지 주기도 하는데 네. 이게 나도 모르게 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필요에 따라서 돈을 많이 더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 저축은행들이 금리를 쭉 높입니다. 야, 5% 드리니까 빨리빨리 저희한테 오세요 하다가 우리가 예정한 계획된 금액이 다 모였네. 그러면 금리를 확 떨어뜨립니다. 이제 금리 얼마 안 되니까 여기다 돈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십 받는 돈을 수위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잘 확인해야겠네요. 자, 다음 질문은 청취자 김덕명님 그리고 이승규님이 보내셨습니다. 청약 통장 금리는 정기예금보다 낮습니다. 이유 금리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 청약 통장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네. 정기예금에 비해서 물론 낮죠. 이거 5년, 10년, 15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얼마 안 됩니다. 네. 그나마 작년 11월에 0.3%포인트 올라서 2.1%, 그 전까지는 1.8이었다는 뜻이죠. 이것도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년 이상이 되어야만 2.1%가 가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따져보면은 은행들에게 청약통장이라는 게 그리 매력적인 마케팅 수단이 아닌 거예요. 이걸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넣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가입자가 청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가입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굳이 은행들이 높은 금리를 들이면서 사람들을 모아놓을 필요가 사실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이걸 가지고 금리 경쟁은 별로 하질 않더라고요. 네. 자, 다음은 소식 이은영님은 청약 통장도 자녀에게 양도가 되나요? 어떻게 라고 문자 되나요? 보내주셨어요. 사실 이 부모가 청약 통장 가지고 있으면요, 자녀가 그 통장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 그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이 가입자가 사망해서 상속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명의 이전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8년 전 2015년 9월부터는 그 옛날의 청약저축도 해당이 되고요. 또 2000년 3월 26일에 이전에 그 가입한 청약부금 그리고 청약예금 그 당시 많이 가입하셨는데 이것도 명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이 청약통장을 물려받은 사람을 세대주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같이 사는 자녀를 세대주로 바꾸고 부모는 그러면은 세대원이 돼야 되는 거죠. 이때 통장 명의를 바꾸면은 이 통장 예치금 그리고 그동안 쌓인 청약 가점까지 자녀가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이 물려받은 청약통장을 사용하려는 자녀는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은 해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물려받으려면 네. 부모와 자식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되죠. 거예요. 네. 오늘 곽지연 리포터 많은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구독 경제 이야기 많이 깊이 있게 해봤는데요.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도 아주 좋은 구독 콘텐츠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따로 요금은 안 받습니다. 수신료 2,500원만 내시면 그 안에 저희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저희는 자유롭게 저희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성공예감 주말판 별책 프로기 있는 날이죠. 앞에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는데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왜 인간은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심성, 뇌 판단을 가졌는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관 센터장과 함께 이 책 재미나게 이야기해 볼 겁니다. 내일 아침에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무심히 지나쳤던 영화를 돌아보며 삶의 마디를 짚어보는 평론가 강유정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엔 말해진 것보다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영화 화양연화와 함께합니다. 2046호에서 서로 엇갈렸던 두 사람. 안타까운 엇갈림은 거듭됩니다. 언젠가 리체는 모안이 머물던 싱가포르에 한 번쯤 다녀간 듯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곳에서도 두 사람은 이내 만나지 못합니다. 3년이 지난 1966년 리체는 예전에 살던 홍콩 집에 들릅니다. 얼마 후 모안도 그 집을 잠시 찾습니다. 과거 이웃들은 모두 떠난 그 집의 새 주인은 과거 리첸이 살던 집에 지금은 어여쁜 아들을 데리고 사는 한 여성이 있다고 전해주지만 모아는 그 여성이 리첸일 거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지나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또다시 어긋납니다. 1966년 모아는 앙코르와트 사원의 한 벽에 기대 있습니다. 700년 전에 만들어진 사원의 벽에 난 작은 구멍에 입을 대고 혹시라도 비밀이 새어나갈까봐 두 손으로 입을 감싼 채 아주 오랫동안 고백을 합니다. 그가 무슨 고백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리첸과 모안에게도 어떤 일, 감정, 동요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세간의 이목과 제도, 관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700년이 넘는 사원의 벽에 봉인됩니다. 사랑은 어쩌면 시차를 두고 알게 되는 사후적 깨달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960년대 홍콩의 아름다운 과거 풍경 속에 절제된 움직임과 생략된 대사들, 네킹콜의 아름다운 목소리 너머 한 번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던 그들의 마음과 비밀은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간혹 화면에 클로즈업되는 시계와 벽지, 실내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나눠 먹던 국수, 거울 속에 비추던 옆모습,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감정을 드러내던 실수 같은 순간들이 영화가 말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강유정의 영화관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4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종민이는 오늘도 새벽 4시가 돼서야 책을 접고 잠자리에 듭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보육원에 맡겨진 종민이. 어렵게 가족과 연락이 닿았지만 아버지는 노숙 생활을, 어머니는 정서 불안증을 겪고 있어 보육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공부에만 전념했고 3년 내내 내신 1등급을 유지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지금은 하반기에 있을 공기업 공채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종민이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재비와 학원비가 필요하지만 졸업생에겐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건데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0살 종민이. 그 노력과 열정이 큰 꿈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중부지방은 비가 그친 곳이 많지만 남부지방에는 여전히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제주도와 전남, 경남 그리고 경북 북부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남해안은 밤까지,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집중호우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는 100에서 많은 곳은 250mm 이상, 전남과 경남은 50에서 곳에 따라 150mm 이상, 전북과 경북은 20에서 일부 지역은 8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은 오후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면서 일부 지역에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지금 제주 산지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한편 비가 일찍 그친 중부지방의 낮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이어서 지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강원 산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 31도, 대전 제주 28도, 광주 27도, 부산 26도 등으로 어제보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도가량 높겠고요. 내일은 중부지방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91kHz, FM 103.7MHz, KBS 부산 제1라디오입니다. HLKB.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토사 유실 등의 우려로 남부지방에서 주민 350명이 인근 마을 회관 등으로 일시 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피 인원은 전남이 3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42명, 전북 3명, 광주와 경남은 각각 1명입니다. 현재 전국의 18개 국립공원 400여 개 탐방로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가 많이 올 때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위험한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경북 영주시 상망동의 한 주택에 밤사이 내린 비로 인근 산의 토사가 흘러내려 덮치면서 2세 영아가 매몰됐다가 2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될 당시 이 주택 건물에는 10명이 머물다 대피했지만 2세 영아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린 영주에는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30일 오전 8시 20분에 낙동강 유역 경북 영주시 문수면 월호교 지점에 내려진 홍수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시 월호교 지점의 수위는 8시 10분 현재 3.71m를 기록한 뒤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 홍수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진 지점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정부 부처 차관에 내정된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에게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국토부와 해수부, 환경부, 과기부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습니다. 2018년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어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 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 모두 8개 사유로 들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해임 제청안을 제거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관하여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여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박 전 특검과 공모한 혐의를 받았던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한국에 기항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9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핵 능력을 갖춘 미국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기항을 위해 한국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겨냥해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 해군의 주요 전력으로 꼽힙니다.